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완주하는 게 가장 남는 게 많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 이제 이른바 빅텐트라는 게 성공해서 집권을 한다면 모르는데 성공 가능성이 없거든요. 집권 가능성이 없고 집권하지 않은 연합에 단일화에 힘 보태줘봐야 자신의 정치적 장래만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완주해서 이 보수층이 예. 이를테면 이제 선거를 포기하게 됐을 때 이준석 의원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현재보다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준석 의원이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 예. 때문에 저는 무조건 완주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조차 포함하지 못하는 빅텐트는 의미가 없어요. 한덕수 총리를 놓고서 빅텐트를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질적인 세력입니까? 3년 내내 이 정부의 2인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연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전국에서 정당 투표로 받은 표가 100만 표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도 2석이나 얻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 우리가 24만 3천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렇다면 그 100만 표의 몸값을 분명히 이준석 의원이 요구하게 될 텐데 예. 이기게 된다면 아마 높은 몸값을 받고 빅텐트 안으로 들어올 텐데 예. 굳이 자기가 들어가서도 선거에서 지겠다라는 판단을 선다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좀 싫지만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안 이재명 전선의 빅텐트는 아마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 2002년도 대선 후보 경선을 벤치마킹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선에서 승리하신 분이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빅텐트를 만들어야지 이재명 정권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성공 사례, 실패 사례를 동시에 살펴볼 텐데 그때 이유들을 따져보면 지금 사례 한번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요. 홍 시장이 얘기한 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사례인데 그때 영상 보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통합21의 대통령 후보로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와 후보 단일화하기를 합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에 저희들이 흔쾌히 승복한 것에 대해서 저희는 아직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 저 때는 왜 성공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서 조금 이질적인 정치 세력 간에 일종의 이제 연합 정치 혹은 예. 정치 연합이 성공했던 사례가 몇 차례 있습니다. DJP 연합이 97년도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몽주 단일화인데 이게 이질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을 갖고 집권 연합이 된 거죠. 예.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반 이재명 연합이라는 건 집권 연합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막자라는 연합이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거든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의 호응을 얻기가 어렵고 누가 봐도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마지막에 그 한 2% 부족한 걸 채워주기 위한 연합. 예. 이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질적인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께서 말씀하신 혹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이른바 뭐 반 이재명 전선, 예. 반 이재명 빅텐트라는 것은 잡탕연합이죠. 그런데다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이고 계엄까지 선포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 그 윤석열과 단절하지 못한 그런 후보 단절하지 못한 정당이 이재명이 위험하니까 우리 연합해가지고 그걸 막자. 설득력이 있겠어요? 예. 제가 보기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더군다나 민주당 출신의 무슨 김부겸 총리 또 김두관 의원 그리고 이낙연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 있지 않지만은 전 총리 이런 분들까지 그 연합의 대상이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분들은 적어도 계엄에 명시적으로 반대했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홍준표 시장님처럼 그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을 두둔했던 분하고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단일화한 쪽이 패했습니다. 그러면 정광재 대변인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2002년하고 18대 대선하고 어느 쪽에 좀 가까운 상황? 당연히 2002년에 가깝다고 봐야죠. 2002년식의 모델, 성공 모델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설도 계속해서 좀 확산되고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반 이재명이라는 그 빅텐트가
과거 어느 선거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래요? 어려운 싸움이지만 예. 왜냐하면 우리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호감 정서가 굉장히 높다는 거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빅텐트를 만들려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운데 기둥이 굉장히 높고 튼튼해야 빅텐트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중도 보수 세력이 갖고 있는 반 이재명 정서는 어느 그 정치 프레임 못지않게 정말 강하고 높게 강하다.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입법부를 갖고 있고 행정권을 갖고 있고 또 사법부까지 이렇게 일당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상황이 오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집단지성,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갖고 있는 집단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기간이 좀 짧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 정치에서 저는 보름이면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보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판을 흔들어야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 있는 예.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텐트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 있고 한덕수 대행 있고 저기에 이제 민주당 쪽에 진보 진영 인사 있고 요 가운데 보시면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혹시 변수가 되는 거 아니냐. 이준석 의원의 의견도 상당히 궁금한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돈이 어딨어? 니네 군소정당이 돈이 어딨어? 그러니까 선거를 완주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젠가 광팔고 빠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제가 왠지 아프리카 BJ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께서 후원을 많이 해주시면은 그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박 의원님, 뭐 현재로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정치적으로. 아니 뭐 당연히 전략적으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고 예. 끝내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완주하는 게 가장 남는 게 많습니다. 완주하는 것이. 왜냐하면 저 이제 이른바 빅텐트라는 게 성공해서 집권을 한다면 모르는데 성공 가능성이 없거든요. 집권 가능성이 없고 집권하지 않은 연합에 단일화에 힘 보태줘봐야 자신의 정치적 장래만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완주해서 이 보수층이 예. 이를테면 이제 선거를 포기하게 됐을 때 이준석 의원이 얻을 수 있는 반사이익이 가장 커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이 현재보다는 미래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는 이준석 의원이 모를 리가 없다고 보고 예. 때문에 저는 무조건 완주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조차 포함하지 못하는 빅텐트는 의미가 없어요. 한덕수 총리를 놓고서 빅텐트를 얘기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질적인 세력입니까? 3년 내내 이 정부의 2인자였어요. 예.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연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을 포함한다 그래서 그게 무슨 빅텐트겠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조차 지금 개혁신당 원내 정당인 개혁신당의 대선 후보조차 포함하지 못하면은 빅텐트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완주하는 게 가장 남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게 구도 자체가 보수 진영에 불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가장 큰 변수는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됐었을 때 양자 구도가 되면 예. 어떻게 그 선거판이 새롭게 판이 짜일 것이다라는 그림이 나오면 이준석 의원의 생각도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빅텐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당 후보에 힘을 실어줬었을 때 그때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의원이 지금처럼 독자 출마해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자기가 힘을 보태줘도 이게 3자 구도가 되든 하여튼 그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는 그때는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비슷하시네요. 않을 거겠죠. 여하튼 이준석 개혁신당이 지난 4.10 총선에서 전국에서 정당 투표로 받은 표가 100만 표예요. 그래서 비례대표도 2석이나 얻었는데 2022년 대선에서 우리가 24만 3천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렇다면 그 100만 표의 몸값을 분명히 이준석 의원이 요구하게 될 텐데 예. 이기게 된다면 아마 높은 몸값을 받고 빅텐트 안으로 들어올 텐데 예. 굳이 자기가 들어가서도 선거에서 지겠다라는 판단을 선다면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좀 싫지만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